네, 안녕하세요. 강카나입니다. 오늘은 D 올뉴 그랜저, 신형 그랜저 GN7 모델을 시승을 해보려고 왔는데요. 일단 첫 느낌은 역시 그랜저다 라는 느낌이 들고, 또 아직 지금은 많이 타보지 않았는데 더 시승을 해보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내장재 컬러는 블랙인데요, 캘리그라피 모델인데 지금 시승차가 블랙이어서 그 캘리그라피만의 그 특별한 색상 조합을 가진 실내를 볼 수 없다는 점이 조금 아쉽기도 하고, 제가 만약에 캘리그라피 모델을 구매한다면 그 많이 보셨을 텐데 흰색과 브라운이 조합된 컬러가 있어요. 그 컬러가 아주 예쁘기도 하고 보기 좋기도 하고 또 요즘 트렌드에 맞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조용한 아스팔트 길을 달리고 있는데 방음은 이전 그랜저에 비해서 훨씬 좋아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기술이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스사와 협력해서 그 밖에 음파와 저희가 들을 수 있는 음파를 조정을 해서 그 반대파인 사운드를 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 덕분인지 방음 자체는 매우 우수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노면 상황이 좋지 않고 비가 아주 보슬보슬 살짝씩 내리고 있는데, 그거를 감안해서라도 방음은 아주 뛰어난 수준으로 보입니다. 바닥에서 들어오는 빗물 소리가 전혀 안 들리고요, 그냥 가벼운 풍절음 정도만 나는데 시내에서는 정말 아무런 소음이 들리지 않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공회전 시에도 좋고 주행 시에도 아주 좋은 방음 실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속도를 조금 내서 달리니까 빗물이 많이 들이쳐서 와이퍼가 지금 빠르게 작동하고 있는데요, 일단 이 와이퍼 소음조차, 와이퍼 모터의 소음조차 매우 적게 들리고 있습니다. 처음 출시했을 때 다른 분들의 시승기를 제가 잠깐 봤을 때 이런 시트 전동 모터라든지 다른 뭐 밖에 이제 도어 캐치도 지금 전동으로 되어 있는데, G90의 전동 도어 캐치는 생각보다 소음이 닫히고 열릴 때 소음이 되게 컸었는데, 지금 이번 신형 그랜저에서는 노하우가 생겼는지 그 소음도 조금 잡은 편이고요. 시트 조절 모터의 사운드도 여태 현대 기아차와는 조금 다르고, 지금 제가 제일 인상적인 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와이퍼 모터의 소음이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물론 유리막 지금 신차이기도 하고 지금 290km 정도밖에 안 탄 신차인데 앞에 방수가 잘 이제 되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제 와이퍼 모터의 본연의 소리가 들리기 마련인데 지금 그런 소리도 전혀 안 들리게 아주 부드럽게 와이퍼가 작동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신호 대기 중인데 2.5 모델이나 3.5 모델, 3.5 LPG 모델 모두 지금 정차 시에 시동이 꺼지는 ISG 시스템은 장착되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엔진이 켜고 꺼지는 그 찰나에 조금 불쾌한 느낌을 만들어서 그런지 아무래도 고급 모델이기도 하고, 또 이 모델 자체는 이제 연비를 크게 중점으로 하는 모델은 아니기 때문에 ISG는 탑재하지 않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또 연비를 중요시하는 분들에게는 하이브리드 모델이 있으니까요. 지금 차선 변경을 하고 있는데요, 차선 변경 도중에 옆에 차가 있을 때는 우측방 경보가 작동이 되면서 사운드가 발생되게 되고, 그리고 스티어링 진동 경고를 해줍니다. 스티어링 진동 경고의 경우에는 국산차에는 많이 탑재가 되지 않고 있다가 수입차에서는 많이 보던 기능인데, 네, 이게 탑재되었다는 게 조금 신기하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신형 GN7 그랜저의 경우 스티어링 휠에 또 큰 특장점이 있는데요, 지금 정전식 스티어링 휠을 탑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보통 현대기아차 자율주행 시스템이 달린 현대기아차의 경우에는 핸들을 잡고 있어도 잡고 있지 않다는 경고가 종종 뜨기도 하고, 그래서 불편함을 느끼시는 소비자들이 많았는데요, 현재는 지금 살짝만 터치하고 있어도
그런 알림이 울리지 않기 때문에 그 점은 매우 편하기도 한 것 같습니다. 지금 계속 시내길을 가다서다 반복하고 있는데요. 이 시내길에서는 승차감이 매우 좋습니다. 네, 아주 극단적인 컴포트 성향을 느낄 수 있고, 그리고 또 소위 말하면 물침대스러운 그런 서스펜션의 느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시승차를 가지고 내려오면서 그 일반 마트의 지상 주차장을 굽이굽이 내려오는 길을 내려와 봤는데요. 살짝 놀라기도 하고 좀 의아한 느낌을 받았는데, 제가 많이 탔던 K7 프리미어의 경우에는 이 정도로 컴포트한 성향을 보이지는 않는데, 지금 현재 현행 그랜저는 정말 물침대 서스라는 별명을 들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고속 범프 구간에서 출렁였다가 내려올 때는 살짝은 멀미가 유발되는 느낌도 들기도 하고, 하지만 이렇게 저속에서 가다서다 반복하는 이런 시내 구간에서는 아주 편안한 승차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이 그랜저 캘리그라피 모델은 지금 앞에 노면 상황을 감지해서 이 전동 서스펜션의 감쇄력을 조절을 해주고 있는데요. 지금 그게 탑재된 것이 조금은 느껴집니다. 방지턱에서 조금은 속도를 줄이지 않아도 부드럽게 넘어가고 있고, 또 이런 요철 구간, 다리와 도로가 이어지는 요철 구간에서도 일반 이 가변식 서스펜션이 장착되지 않은 모델과는 비교해서 매우 좋은 승차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살짝의 차이지만 큰 만족도를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전자식 서스펜션이 장착되지 않은 G80과 비교했을 때 저는 G80의 손을 들어주고 싶네요. G80은 아무래도 후륜구동 정통 세단이기도 하고, 지금 이 모델은 전륜구동 세단, 물론 대형 세단이고 크기가 비슷하지만 여전히 전륜구동의 한계는 보여주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저도 K7 프리미어 2.5 모델을 가족차로 운용하면서 많이 몰아봤는데요. 지금 현재 이 그랜저에도 똑같은 파워트레인 2.5 스마트 스트림 엔진이 탑재가 됩니다. 똑같이 또 8단 자동 변속기가 탑재가 되고요. 그거와 비교했을 때 사실 파워트레인의 느낌은 전세대 그랜저도 마찬가지고 K7 프리미어와도 마찬가지고 이 모델도 마찬가지로 같은 질감이에요 사실. 이 엔진이 바뀌거나 파워트레인, 이 변속기가 바뀐 게 아니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는 게 당연하기도 하고, 또 저는 전세대 모델을 매우 만족하면서 탔기 때문에 이 현행 그랜저에 탑재된 이 스마트 스트림 2.5 엔진도 만족스러운 질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 엔진이 개인적으로는 회전 질감이 매우 좋다고 느껴지는데요. 엔진의 음색도 지금 추가로 이제 스피커에서 엔진음을 약간 서포트 해주는 음이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음과 엔진음이 합쳐지니까 훨씬 더 6기통에 가까운 음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언제까지나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지금도 전방 충돌 경고가 떴는데요. 가볍게 스티어링 휠이 진동을 하면서 조금 기존 모델들보다 약간은 경고 시점이 빠르고 정확한 것 같네요. 오늘 비가 안 오고 날씨가 조금 더 좋았으면은 여러분들께 시승 느낌을 더 정확하고 이 보이시는 뷰들도 더 좋게 보여드릴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비가 오는 게 좀 아쉽네요. 안개도 매우 심하게 껴있고요. 지금 이 모델에 탑재되어 있는 2.5 엔진은 지금 이 모델의 캘리그라피아서 20인치 휠이 장착되어 있는데 살짝은 버거운 느낌이 듭니다. 하체가 묵직한 느낌은 들어서 그게 또 장점이 될 수는 있겠지만, 연비 면에서나 지금 가속도 면에서나 20인치 휠은 조금은 오버스펙이 아닌가 느껴지고요. 이 캘리그라피에서도 19인치 휠을 선택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19인치 휠이 조금 더 적절한 타협점이지 않나 그렇게 느껴집니다. 승차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번 그랜저의 승차감이 제가 다른 분들의 시승기를 보기도 하고 했었을 때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것 같아요. 네, 제가 느껴본 바로도 조금 호불호가 갈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젊은 분들은 다른 소나타나 K5에 비해서 과도하게 이 범프 구간에서 출렁인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조금 스포츠적인 면에서도 조금은 아쉽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IG의 경우에는 현대가 많이 스포츠 성향을 띠게 세팅을 해 놓았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현행 모델은 아주 극단적인 컴포트 성향을 띠는 것 같습니다. 네, 연비는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기존 모델과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현재 10km 정도 막히는 구간을 달려왔을 때 연비가 10.6을 보이고 있는데요, 20인치 타이어가 장착되어 있는 것을 감안하면은 생각보다 연비가 그렇게 떨어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타던 K7 프리미어도 19인치 휠을 탑재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연비가 잘 나온다고 느꼈던 적이 많은데, 이 모델 또한 1인치 커졌음에도 생각보다는 준수한 시내 연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 GN7 그랜저가 출시되기 직전에 실내 모습이 처음으로 공개되었을 때 이 스티어링 휠에 대해서 많은 의견들이 있으셨는데요, 제가 편하게 잡기에는 큰 무리가 없으나 또 고속에서 크루징을 할 때 이 6시 방면에 손을 두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에게는 조금 불편함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목 부분이 두껍다 보니까 이 손을 놓기가 애매한 것 같아요, 아랫부분에 둘 때. 하지만 어쨌든 가장 올바른 방법인 3시 9시 방향에서는 뭐 그렇게 불편한 느낌을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 드라이브 모드 버튼이 이 핸들의 하단에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뭐 요것도 익숙해지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드라이브 모드 버튼은 아무래도 이렇게 돌리는 버튼이, 조그 다이얼처럼 돌리는 버튼이 조금 스포티한 감성을 느끼게 할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듭니다. 지금 스포츠 모드에 한번 놓고 신호 대기 중인데 조금만 속력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스포츠 모드에 두고 달리고 있는데요, 스포츠 모드에 두면 이 액티브 사운드가 생각보다 되게 묵직한 사운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꽤 스포티한데요. 스포츠 모드에서는 지금 현재 엑셀의 반응도 조금 민감해지고 스티어링 휠이 눈에 띄게 무거워지는 느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손으로 조작하기엔 생각보다 버거운데요. 스포츠 모드에서의 이 액티브 사운드는 거의 8기통 V8의 사운드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미국 머슬카나 아니면 크다란 픽업 트럭에서 낼 법한 그런 사운드를 보여주고 있어서 그랜저에 이런 사운드가 들려도 되나 싶을 정도로 조금 재밌기도 하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또 좋은 부분이라고 또 생각이 듭니다. 스포츠 모드에서 이 서스펜션의 변화도 꽤 뚜렷하게 느껴지는데요, 이 댐핑이 조금 더 딱딱해지는 느낌을 확실히 느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고속 범프 구간에서 출렁이는 모습은 또 어쩔 수 없이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진짜 들리실지 모르겠는데 이 스포츠 모드에서의 이 액티브 사운드는 정말 이걸 듣기 좋다고 해야 될지 그냥 재밌다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인상적이네요. 출발할 때 정말 V8의 소리가 느껴집니다. 현재 뻥 뚫린 이제 고속 구간을 한번 달려볼 텐데요, 일단 스포츠 모드는 해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이 사운드가 크게 들려서. 앞에 K8이 보이는데요,
K8과 비교했을 때 이 차가 조금 더 크다는 느낌을 저는 받고 있습니다. 휠 사이즈 때문일 수도 있는데 K8은 현재 최고 스펙이 19인치 휠을 탑재하고 있는 반면에 현재 모델은 20인치가 탑재되어 있는데요. 그런 느낌일 수도 있겠지만 차가 조금 더 묵직하고 크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도 지금 후측방 경보가 울리면서 스티어링 진동 경고가 나타나고 있네요. 이게 기분 나쁜 진동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세련된 느낌으로 진동을 보여주고 있네요. 지금 안개가 생각보다 심하게 껴있는 모습이네요. 네, 시승하기에 그렇게 적절한 조건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현재 80km로 정속 주행 중인데 연비가 21에서 순간 연비가 21에서 22 정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렇게 큰 대형차가 높은 연비를 보인다는 게 믿을 수 없을 만큼 놀라운 사실인데요. 이 2.5 스마트 스트림 엔진이 초기에 결함 이슈도 있었고 했지만 아주 잘 만든 엔진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승차감을 컴포트 위주로 맞추다 보니까 이 고속도로에서의 안정감은 다소 떨어지는 느낌이 듭니다. 이 스티어링 고타량도 좀 많아지고 조금 울렁거리는 느낌도 있고 멀미를 유발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감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지금 밖에는 바람이 크게 불지 않는데 차가 자꾸 휘청휘청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아무래도 이 도로의 좌우 밸런스가 무너지는 구간에서 특히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 승차감을 워낙 컴포트 성향으로 맞추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현재 모델은 지금 최고급 사양으로서 보스 사운드를 탑재하고 있는데요. 생각보다 좋습니다. 이 120만원 정도 하는 이 옵션 가격을 충분히 하는 것 같고, 아이오닉 6에도 보스 사운드가 탑재가 되어 있는데 그 아이오닉 6의 보스보다는 현재 그랜저에 탑재되어 있는 보스 사운드 시스템이 훨씬 더 완성도 높은 사운드를 들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작권 때문에 지금 사운드를 들려드릴 수 없기도 하고 또 이 녹음이 제대로 안 되겠지만 직접 들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제가 G90의 뱅앤올룹슨 사운드도 들어봤는데 그와 버금가는 사운드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그랜저에는 총 4가지의 파워트레인이 탑재되어 있는데요. 2.5 가솔린, 3.5 가솔린, 3.5 LPI, 그리고 1.6 하이브리드까지 이렇게 총 4가지입니다. 일단 제가 우선 제일 추천드리는 트림은 아무래도 2.5 가솔린 모델이 아닐까 싶어요. 현재 가격이 매우 많이 오르기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3.5로 가는 거는 이 가성비가 좀 떨어지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2.5도 충분한 가속력을 일상에서는 경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변속기도 8단이기도 하고 연비도 생각보다 나쁘지 않기 때문에 2.5가 여러모로 밸런스가 좋지 않나 싶습니다. 2.5 캘리그라피 정도 선택하시는 게 가장 그랜저다운 옵션도 느끼시면서 만족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6 하이브리드도 제가 K8을 통해서 그 파워트레인을 경험해 봤는데 물론 좋은 파워트레인입니다. 제가 ES300H와 비교했을 때도 엔진 질감이 나쁘지 않다라고 느껴질 정도로 좋았는데 이번 그랜저의 경우에는 가격의 차이가 2.5 모델 대비 너무 많이 크기 때문에
연간 주행거리가 25,000km에서 30,000km 이상이 되는 분들만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을 선택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까지 그랜저 시승을 간단히 해봤는데요. 역시 그랜저는 그랜저입니다. 충분한 경쟁력을 보이고 있고 호불호가 있지만 또 분명 베스트셀링 모델이 될 거기 때문에 그만큼의 상품성은 충분히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족하지만 오늘 시승기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강카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